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마켓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마켓 시그널을 찾기 전에 깜짝 놀랐네요. 저 성정 앵커님이 아니고 권 앵커님이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큽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자기 전에는 예, 이거 실망이네. 내일 또 안 좋겠네. 하지만 다음날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시장이 나타나고 이런 변동성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래도 일단 우리 시장은 어제 그제 계속 잘 버텨졌고 나름 상승으로 갔습니다. 뭐 실제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는 실효성은 좀 없는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투심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다행히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도 어제 예상보다 좀 강한 기업 실적들이 이제 좀 나오면서 나름 그 랠리 우리가 아마 예전에 뭐 제가 원앵커님하고도 어떤 프로에서 나눈 것처럼 약간 이 베어마켓 랠리 우리는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랠리가 살짝 나오려는 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또 우리 시장도 어제 보면 플랫폼 그리고 뭐 게임 그리고 뭐 메타버스 등 이렇게 뭐 성장주들이 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급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급반등한 자리를 잘 보면은 전부 시장들 주가들이 다 바닥에 있을 때 나온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건 이제 논하지 말자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바로 직전에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급반등 이후에 흐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래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이제 이평선들을 맞춰 나가면서 다시 좋은 호재나 뭐 실적이 또는 이슈가 동반돼서 가는지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의 연속성은 결국은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과 외인들,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 수급이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이슈나 실적을 좀 잘 확인하면서 이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문이나 이런 지면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9월은 뭐 외국인들이 떠난다 했지만 알고 보면 9월 말에 29일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또 뭐 외국인들이 돌아오나 이러는데 이 들락날락하는 외국인들의 이 동향을 잘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우리가 8월 달에도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15일 전으로 나가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그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거. 우리가 한 번 당하면 이제 족하죠. 두 번 또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수급 상황들을 잘 보면서 지금은 수익보다는 지키는 거 위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표착할 수가 있고요. 또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이 불확실성이 없어진 이 하이브 BTS가 입대 결정을 하니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이브도 바닥에서 뭐 올라갈 길이 아직 멀지만 이런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불확실한 요소들은 없어지면 다 해소되고 반등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버티신 분들 보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연준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우리 매크로 환경의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 계획을 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강한 변동성들이 지금 기준에서 최근에 저점 2130 정도 거기를 저점이라고 봤을 때 강한 변동성이 계속 나옵니다. 이 강한 변동성이 저점에서 나오는 거는 시장이 바닥을 다진다는 뭐 주식 격언도 있듯이 지금이 바닥이기를 우리 모두 좀 희망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또 이 바닥 시장, 이 시장의 바닥을 좀 어떤 게 좀 바꿔나갈까? 이 흐름을 전환시킬 트리거는 뭘까라는 걸 좀 보면 뭐니 해도 일단은 이 시장의 하락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인 큰 요소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들. 근데 어제 2차 포로 교환이 좀 나왔다고 해요. 그것 때문인지 시장에서도 점심 이후에 또 반등이 좀 나오고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고 그랬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반전이 좀 필요한 오늘 또 새벽에 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동향 어제도 이제 좀 도발을 살짝을 한 것 같은데 중국 당대회가 있으니까 이제 강한 핵실험 같은 건 하진 않겠지만 22일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의 그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이 FGI 지수를 계속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난주 뭐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지난주 또 그 전주 한 3주간 이렇게 보면은 10단위에서 28을 거쳐서 지금 34를 가리키는 이 FGI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공포심에서 개선되는 투자 심리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것들이 너무 쌓이다 보면 무뎌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이 전환될 것이다. 자 지금 안 좋으니까 이제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심리들이 개선되는 것 같다는 게 이 지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보내드린 지수 하나 이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베어마켓 랠리인가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잘 보면 우리가 9월 26일 급락을 한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을 잘 메꿔 나가야 되는 지금 랠리의 중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 신호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게 이제 아마 9월 26일 거 급락 갭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6월 13일에 급락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 나오고 나서 우리가 다 공포에 떨 때 외인 수급이 한번 들어와서 우리가 7월 중순 말부터 해서 8월까지 약간의 베어마켓 랠리를 경험한 적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전 저점에서 한 10%, 15% 정도 떨어지고 나서 9월 26일에 급락의 갭이 나오고 지금 9월 말부터 해서 계속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조 정도 들어왔죠.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 급락의 갭을 메꾸고 돌파한다면 이전보다는 좀 나은, 그러니까 8월에는 13일, 6월 13일 급락 갭을 메꾸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갭을 메꾸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어제까지 오늘 아침 이제 개장을 앞둔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위축되거나 이런 대응보다는 그래도 좀 차근차근 시장을 바라볼 그런 준비를 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6월 시장의 이 갭 하락으로 2600선에서 그 아랫선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됐었고 아쉽게도 이 갭을 메우지 못하고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갭을 형성하면서 하락했던 만큼 그리고 많이 내려선 만큼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을 예상해 주셨네요. 실적 또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또 베어마켓 랠리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오히려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성장주의 흐름 봐주셨는데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이 좀 좋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잖아요. 오늘 어떤 마켓 시그널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기대감으로 있을 때는 주가가 이제 좀 그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지만 그 기대감이 확인되는 순간은 또 이제 실망보다는 차익을 실현하는 욕구가 강한 거는 많은 분들이 시장을 오래 경험하셨으면 알 겁니다. 어떤 좋은 실적이 확 발표됐을 때 갑자기 주가가 뜬다. 그러면은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락장이고 아직도 이 약세장을 탈피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실리를 챙기는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변동성이 강한 이런 저점에서는 일단은 예측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응이 먼저입니다. 희망적인 그런 예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막연한 희망은 희망 고문처럼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되 일일비하지 마시고 전체 계좌의 회복에 집중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종목 하나 좀 밀린다고 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뭐 실적이나 실체가 없다면 그걸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적도 있고 성장성도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은 좀 참고, 그리고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온다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단은 전체 계좌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현금화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갈 길 멉니다, 여러분들. 뭐 올해까지만 하고 주식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은 높아지는 금리 전망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이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 반복될 거고, 미국에서도 뭐 매파던 누구든 간에 계속 비관론자든 계속 안 좋다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의 반대인 우려감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다양한 전망을 갖고 이쪽 저쪽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좀 해소가 돼 간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살짝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락장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매크로 환경적인 변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연준의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리스크는 항상 복합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뭐 북한도 또는 중국도, 중국 당대회가 어떻게 끝나는지 또 그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이어지는 일본행이라고 해서 뭐 다양한 뉴스 플로어가 많이 나옵니다. 무비자 세계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주, 1주 이렇게 되는데, 일본 노선이 이제 좀 여객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럼 리오프닝 주에서는 일단 하나투어, 어제 이제 좀 저점에서 꺾는 그런 변곡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그 다음에 뭐 노랑풍선이라든가, 근데 노랑풍선은 좀 관리 종목이니까 하나투어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진에어가 이제 하네다 증편도 하고, 제주에어도 그렇고요. 제주항공. 이렇게 여행 및 리오프닝주 관심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는 매매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긴 호흡으로, 시야는 널리, 그러니까 시장은 멀리 보는 안목으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되, 그 욕심을 반으로 줄이고, 또는 매매는 한 템포 먼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짧은 스텝, 그러고요. 또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 그리고 뭐 강달러, 고금리 수혜되는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요즘에 잘 지지하는 종목들 군이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가 뭐 곡물, 사료. 오늘도 또 러시아 유엔 그 곡물 협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치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로봇, 그리고 뭐 리오프닝 에너지, 소비자 금융,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미국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권행코님하고 같이 하는 그 강한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적으로 보면 됩니다. 중대형 금융주, 작은 소비자 금융주, 이런 것들 보고, 또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좋아지고 하이브도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엔터주나 연예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다음 달에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한 7, 8개 회사들을 지금 제가 다 읊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잠깐 뭐 자막이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바이젠셀부터 네오이민텍, 뭐 루닛이나 뉴틸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회사들이 실체가 과연 있는지,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은 언제나 우상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야는 멀리 보시고 발걸음은 분주하게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먼 시야를 보는 전략에 있어서 지금은 손실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수익을 막 추구하기에는 약세장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실리를 챙기는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압축을 해주셨네요. 신상원 전문가 공개 방송 일정이 있으신데 오늘 언제신가요?
네, 오늘 4시 반에 제가 일주일간 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매매는 하지 못했지만, 대신 투심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오늘 요 아침 시간에 못한 얘기는 이따 11시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변동성과 하락이 좀 일단 지나가고 있는 구간에서도 지금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말자는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배터리, 곡물 사료,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리오프닝, 소비자 금융 엔터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좀 많이 벌려주셨어요. 신상원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